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년 총선 컷오프 권고 명단을 확정 지으면서 여당의 총선 물갈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 다큐시될 것으로 보이는 영남 현역 의원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관련해서 대구, 달서, 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긴장한 의원 한 명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영남 의원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이 TK 의원들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영남 물갈이가 많아질 거다. 그 다음에 이 컷오프 권고 명단이 지금 나왔는데 뭐 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영남 의원들이 많이 속해 있다. 뭐 이런 좀 소문들이 좀 있어서요. 원래 그 총선 앞두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어떤 혁신을 이제 정당에서 이제 실현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모습은 정책적으로도 나타나지만 결국은 인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물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의 구조상 예. 영남이 주축이 된 저희 정당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영남의 교체 비율이 좀 높았고 예. 특히 이번 21대 때는 전반적으로 좀 참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영남권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관련된 분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하고 또 관련된 어떤 동향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좀 있습니까? TK 의원들이? 불만보다는 뭐 약간 막연한 어떤 불안이죠. 뭐. 불안이요? 네네. 자, 그러면요. 이 영남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뭐 특정 지역을 타켓으로 뭐 물갈이를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원하는 어떤 혁신의 모습으로 인물 어떤 교체를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네. 물갈이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영남 물갈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영남 중진 의원들 저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다 이제 뭐 비실명 보도지만 영남 중진 의원들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 쓰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용산에서 말이야 이 저 대통령 측근들 내려보내려고 자리 비우려고 영남만 타겟으로 삼는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잘 아신 것처럼 이미 이제 그 용산에서 비서관급 이하는 거의 대부분 지금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일부 수석급 그리고 뭐 장관 이게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물갈이를 한다. 뭐 이건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일단은 영남이 상대적으로 교체 비율이 높은 것은 뭐 어제 오늘이 좀 일이 아닌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이번에도 연장선상이 아닐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어제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물갈이를 해도 좋은 물갈이를 해야 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객관적인 기준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 지지율보다 의원 지지율 또는 당협위원장 지지율이 낮은 경우를 기본적인 교체 대상으로 보는 거는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보도 보니까. 그래서 결국 네. 이제 앞으로의 프로세스는 당무감사 자료 그리고 네. 총선기획단에서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네.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공관위에서 개별 지역구별로 현역과 그리고 다른 어떤 경쟁 후보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하는데 그때 현역은 이제 참고 자료로 네. 이제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인 어떤 지표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정량적인 정성적인 요소가 있는데 최대한 좀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좀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론적인 좀 말씀을 하셨고 앵커가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표도 좀 하나의 좀 지표는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지표를 너무 기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예. 이게 예를 들면 TK직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지도 떨어져도 한 50% 초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국회의원이 사실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저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자주 가던데 요새 지난 주말에도 대구에서 저 지지자들과 모임이 있었고 12명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반수 이상의 물갈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12명 대구 의원 중에 한 명 홍석준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말한 거는 뭐 대구의 그동안의 어떤 교체 비율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뭐 대구를 뭐 자주 찾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지지자 수가 많은 지역이 지금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저희 당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대구를 뭐 자주 찾는 것 같고 지난 주말에는 엑스코에서 지지자들과 있던 그런 어떤 모임도 좀 가지면서 여러 가지 좀 발언을 했는데 그런 어떤 발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준석 대표가 아직까지는 좀 신당 찬당할 그런 어떤 생각이 별로 없구나. 왜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뭐 대구 가가지고 그러는 거로 봐서 대구 기반 신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언론의 관측도 있던데.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뭐 가정이든지 헤어지고 찢어지고 할 때는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불씨해되는데 이 갈등이 고조되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점점 말이 좀 순해져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변해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하다가 조건을 세 개로 확 떨어뜨린다든지 그다음에 이걸 뭐 하기 위해서는 뭐 신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뭐 해가야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온라인상 지지자 모임 정도 만나는 거지 신당 준비를 하는 구체적인 것도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보다는 당 내에서 좀 더 역할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몸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신당 창당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한동훈 장관이 대구 찾았잖아요 얼마 전에. 뭐 언론의 또 분석 기사들을 보면 뭐 언론이 항상 뭐 분석을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너무 뜨니까 그걸 좀 제어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찾은 거다. 뭐 이런 언론의 일부 언론의 분석도 있던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어떤 지방 관련된 업무 중에 뭐 비자라든지 특히 스마일 센터 같은 범죄 피해자 어떤 센터 그리고 뭐 외국인 관련된 어떤 이런 어떤 업무 때문에 이제 지방 순회 방문을 뭐 하는데 이제 대구도 그 중에 한 군데 포함된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한동훈 장관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줄은 뭐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에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30대 여성분들이 저보고 한동훈 장관 사인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행사장에서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한 두세 달 전에 사인을 받아줬어요. 그다음에 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좀 한미해에서 뭐 조회수가 별로 안 되는데 한동훈 장관 언급하면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오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김도읍도 위원장 말씀도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 출석 현안 때문에 출석하는 날은 막 문자로 왜 한동훈 장관을 출석시키느냐 이런 항의 문자도 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팬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대구역에서 이게 사인에 사진 찍는 것 때문에 3시간 동안이나 늦춰진 것을 보고 거의 뭐 팬 사인회를 방불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야 팬덤이 굉장히 이제 두텁게 형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등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관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한 2달 정도 전만 하더라도 50대 50으로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당을 위해서나 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등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등판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팬층이 보면 저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으시고 그다음 여성 중에서도 30, 40대 젊은 여성층의 어떤 팬층이 지금 많은 것을 봐서는 상당히 당에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당 전체를 좀 이끌면서도 또 특정 어떤 지역에서도 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최고위로 송부한다는 얘기 있던데 결국 핵심은 영남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용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은 영남이긴 하지만 중진은 아니시니까 제가 빼드리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들 중 TK 중진 의원들 용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혁신위의 안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분들이 정말 그 곤혹스러운 사실 입장입니다. 사실 뭐 그렇긴 하겠죠. 예, TK 영남권 중진이라는 건 사실 그동안 지역에서나 당내에서 그동안 역량을 평가하지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중진으로서 역할을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 어떤 뭐 다수 특히 당에 지지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영남권 어떤 중진의 어떤 교체가 어떤 이게 곧 혁신이다는 이런 바로미터가 지금 성립이 지금 되기 때문에 참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게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선택의 어떤 문제가 지금 아닌 걸로 지금 자꾸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용퇴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판단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용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뭐 일정 부분은 네.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 좀 볼게요. 대통령이 저 대국민 담화 발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제 탓입니다고 사과하는 거 보셨죠? 네. 일단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할 만한 일인가요? 저는 대통령이 진솔하게 2030이라는 국가적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력 투구해 왔는데 네. 결과의 어떤 뭐 여부를 떠나서 네.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말씀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좋은 모습이다. 네. 거기다가 사실 막판에 이게 좀 정세 판단을 좀 잘못해서 우리가 1차에서는 지지만 2차 결선에서는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일부에 설려서 언론에서 나오고 해서 국민들의 기대 심리를 좀 높여줬지 않습니까? 좀 그런 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시는 어떤 모습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사과한 예가 드물잖아요. 네. 뭐 이태원 참사 때, 뭐 이태원 참사 때 얘기도 야당은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런데 어제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좀 낯설어서 제가 뭐 사과를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게 궁금증이 들어서요. 첫 번째는 사실은 그동안은 뭐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비판할 어떤 저는 기본적인 대상 자체가 없었다고 그동안은 봅니다. 대통령이 나설 만큼 네. 큰 어떤 실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비판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과할 어떤 계제가 아니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번 2030은 뭐 사우디가 워낙 그 물량 공세가 거셌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참 이기기 힘든 기본적인 어떤 구조였고 저희는 뭐 로만손 시계를 선물하는데 거기는 어떤 롤렉스 시계를 선물하면서 뭐 롤렉스 시계 밑에 또 많은 또 딸려 있는 걸 통해서 무려 유치 비용만 하더라도 80조를 썼다 얼마를 썼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썰은 아니고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있어요. 롤렉스 시계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까? 아니 그걸 롤렉스 시계는 공식적은 아닌데 유치 비용을 얼마 썼다 하는 건 공식적 발표를 합니다. 비유적 표현이신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하더라도 일단 정세 판단이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분명히 좀 잘못된 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고 저는 뭐 이런 모습이 대통령이 진실한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홍석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참여해 주세요.